무지해반증 수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이후의 관리예요. 뒤꿈치가 데이고 앞꿈치를 통해서 언제부터 샤워가 가능하고 목욕이 가능한지 그것은 꼭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힘내셔TV 정형외과 정동우 병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무지해반증 미타 수술 이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수술 후에 결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꼭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꼭 숙지하시고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이제 통증이죠. 물론 미타 수술이 통증이 작은 수술이긴 하지만 사용하는 도중에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잘 드셔서 통증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치료고요. 두 번째로, 수술 후에는 발이 좀 부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병원에 계실 때는 다리를 계속 위로 들고 있고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부종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됐다 좋아졌다 할 수 있지만, 집에 가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소파에 앉아 계시고 계속 걸어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부종이 심해지고 발이 부어서 불편하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리를 항상 심장 높이보다 위로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아니면 앉아 계실 때는 의자 앞쪽에 보조의자를 하나 놔두고 다리를 살짝 거기 위쪽에 걸터 놓는 것만으로도 부종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무지해반증 미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뼈를 절골을 해서 정렬을 올바르게 다시 도와드리는 수술이다 보니까 이 절골을 했던 부위가 틀어지게 되면 수술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 신는 신발이 아주 중요해요. 이 신발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신발이 우리가 무지해반증 미타 수술 후에 신는 대표적인 신발이에요. 이 신발의 특징은 발바닥이 딱딱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보행을 할 땐 뒤꿈치가 데이고 앞꿈치를 통해서 엄지발가락으로 밀고 가면서 보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술했던 엄지발가락 쪽에 있는 첫 번째 중족골뼈가 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이런 딱딱한 신발을 신어줌으로써 발을 디딜 때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걷는 자극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행을 시작하면서 바로 신게 되고 6주까지는 보통 착용을 해주셔야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특히 재발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발을 신고 체중을 딛는 요령은 주로 뒤꿈치와 바깥쪽을 이용해서 걷게 됩니다. 발을 전체를 땅에 디디시되 인위적으로 체중은 발 뒤꿈치랑 바깥쪽에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디뎌주시게 되면 엄지발가락 수술한 부위에 체중 부하가 덜 되기 때문에 통증도 걸으실 때 줄일 수가 있고 뼈가 틀어진다든지 하는 합병증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행법은 꼭 숙지를 하시고 집안에서도 신어주셔야 되고 외출을 하실 때도 신어주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코반이라고 하는 이런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이 탄력 밴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수술 부위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압박의 효과도 있고요. 처음에 우리 무지해반증이 심하게 나타나면 발가락이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정을 통해서 다시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수술 후 2주 정도는 실밥 자국이 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런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보조기를 통해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보조기가 수술 후에 실밥을 제거하고 신는 보조기인데, 지금처럼 이 안쪽에 지지하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발가락을 일자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자극을 받았을 때 발가락이 다시 외측으로 돌아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수술 후에 총 6주까지 이런 신발과 이런 보조기를 신어줌으로써 발가락을 일자로 잘 펴줘서 이쁜 발의 모양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거를 또 잘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언제부터 샤워가 가능하고 목욕이 가능한지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수술하시고 나면 상처가 있는 2주 동안은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것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가볍게 물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수술 후 2주부터는 샤워가 가능하고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체중을 보호하는 시점인 6주까지는 목욕탕에 가시는 것을 좀 제한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욕탕 안에서는 우리 특수 신발을 신고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괜히 넘어지신다든지 아파서 제대로 못 걷는다든지 너무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또 부어오른다든지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 6주까지는 목욕탕보다는 집에서 샤워 정도만 해주시는 것들이 가장 합병증 없이 내가 깨끗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샤워한 이후에 간혹 염증이 생긴다라든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샤워 후에는 내 발을 꼭 보면서 빨갛게 부어오르는 점은 없는지, 발에서 심하게 열은 안 나는지, 고름과 같은 진물과 같은 삼출물이 발생하는지는 자가적으로 잘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그리고 4주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통증이 많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시점부터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고 내려주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수술 후에 우리가 나중에 고생을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엄지발가락 관절이 굳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깁니다. 이 미타 수술이라는 거는 관절 자체를 직접적으로 열지는 않기 때문에 유착이 생겨서 관절이 굳어버리는 부작용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엄지발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서 굳는 부작용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좋아지는 순간부터는 내가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수술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잡고 위아래로 쭉쭉 늘려주는 관절 운동, 회복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나중에 보조기를 신고 운동화를 신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편하게 걸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통증이 좋아지면 빠른 시간 내에 내 정상적인 범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른쪽 발을 수술을 하셨을 때 운전은 언제부터 가능할지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전이 가능한 시점은 최소 4주 이후, 권해드려지는 시점은 한 6주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증이 없어야지 우리가 페달을 밟을 때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통증이 있는 분들은 4주가 되더라도 운전은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4주가 지났을 때 통증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보조 신발을 신으신 상태에서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해드리는 시점이 6주가 되면 이제 보조 신발을 벗고 운동화를 신고 운전을 하는 것들이 가능은 하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이라는 거는 꼭 잊지 마시고 통증이 없어야 운전을 권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 6주가 되면 일반 운동화를 신으시면 됩니다. 운동화를 신고 보행을 하면서 나의 불편감의 기준에 맞춰서 활동하는 양을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걷기부터 시작을 해서 8주, 10주가 넘어가는 시점에 통증과 부종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에 진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점차 운동량을 늘려가고 3개월쯤 됐을 때는 내가 원래 하던 일반적인 활동과 운동에 복귀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무주해반증의 원인 중에 하이힐이 있다, 그리고 구두가 있다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이힐이나 구두를 언제쯤 신으실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뼈가 어느 정도 다 붙고 조직이 다 늘어나서 완벽한 발의 상태가 되고 나서 한 6개월쯤 됐을 때는 우리가 하이힐을 다시 신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하이힐은 아무리 내가 잘 낫더라도 무주해반증의 재발에 있어서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더라도 많이 신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직업상 또는 상황상 꼭 신어야 되는 순간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됐을 때 우리는 이런 하이힐을 신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경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고정하는 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이 궁금을 하시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뼈의 유합이 끝나고 안정화가 다 되어
되었다고 판단을 하면 고정했던 나사못을 제거를 합니다. 저희가 나사못을 제거하는 이유는 내 몸의 게 아니기 때문에 놔둬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저희가 수술을 하실 때 최대한 자극 없게 나사못을 고정을 하지만 그래도 나사못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얇은 피부 아래쪽에서 자극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사못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온전한 원래의 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4개월에서 6개월쯤 됐을 때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거하는 과정은 사실 간단해요. 보통 한 1박 2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를 하고요. 수술하시고 나면 이전처럼 보조 신발을 신는다든지 어떤 체중을 못 디딘다는 단점은 없습니다. 수술 전 활동이 다 가능을 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제거도 우리가 이전에 나사를 고정했던 그 조그만한 상처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상처가 더 늘어난다든지 치료가 오래 걸린다든지 어떤 그런 부작용은 크게 없습니다. 무지해반증 수술을 하실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발이죠. 무지해반증 수술 이후에 재발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재발이 하지 않기 위해 저희가 최대한 수술을 잘 해드리는 부분들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이후에 관리하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발볼이 항상 넓은 신발, 푹신한 신발이 재발률을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그것은 꼭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평상시에도 발가락을 구부리고 폈다 하는 운동들을 꾸준히 함으로써 발가락의 피로를 줄이고 붓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무지해반증의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잊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무지해반증 수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이후의 관리예요. 그런 관리 중요한 부분들 저희가 오늘 짚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숙지를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저희가 오늘 이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무지해반증 수술이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수술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수술 후에 관리하는 이 영상을 보시고 수술 후에는 큰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 인지를 하시고 걱정 없이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힘내쇼TV의 정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